네, 오늘 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코스닥 색깔은 좀 다르고요.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코스닥은 0.5%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은 W인베스트 염정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짝꿍이 수구 파이터 하고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염정 팀장님과 제가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OX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모드 투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리오프닝 주죠. 그 안에서 모드 투어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와 염정 팀장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모드 투어는 5로 일치가는데 사실 저는 좀 고민했어요. 네. 이 중국인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모드 투어를 이용할 만한 그런 단체 관광객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모드 투어를 봐도 될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 같아서 5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예,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네. 고민한 부분은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사실 뭐 중국발 입국 규제로 인해서 사실 조금 다시 눌렸다가 오늘 장 초반에는 밀렸다가 다시 조금 오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이제 여행주 쪽에서는 모드 투어가 가장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투어라든지 다른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드 투어만큼의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드 투어는 일단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9%대까지 강세를 좀 모드 투어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은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국제선이 증편이 되고 그리고 출국자 수도 회복이 되고 해외 입국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특히나 이제 모드 투어 같이 이제 패키지 상품이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패키지 회복은 아무래도 패키지 상품에 대한 부분의 회복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러한 좀 패키지 관련된 이런 여행사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패키지 상품에 대한 회복세가 가장 좀 더디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주가 차원에서는 오늘의 상승폭은 좀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올 초 대비해서도 지금 뭐 거의 뭐 한 40%? 30~40% 정도 주가가 좀 밀려있는 상황, 죄송합니다. 작년 초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중국발 입국자로 인해서 지금 좀 살짝 밀렸지만 결국은 올해 상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전 종목들이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모드 투어 오늘 조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다시 조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드 투어에 대해서 본격 상승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오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그때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모르는 분들 없죠. 그리고 좋은 것도 다 압니다. 근데 네. 이 종목은 언제 사느냐 타이밍이 가장 어려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과연 추가 랠리 나올 수 있을지 염정 팀장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는 5를 드렸는데 사실 뭐 올랄 때도 저는 5를 드릴 것 같고 내릴 때도 5를 드릴 것 같긴 한데 뭐가 중요합니까? 워낙에 좀 내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에는 일단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맞아요. 역시도 2차 전지 소재주 쪽에서 사실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사실 오늘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리고 소재주 쪽에서의 대부분 종목들은 사실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는 좀 상승세를 좀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최근 한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정도가 이제 저점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만 원대 정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까지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다고 한다면 이 11만 원대에서 10만 원을 뚫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은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에 의해서 좀 기울어지고 있지만 에코프로 BM뿐 아니고 에코프로 CNG에서는 폐배터리 쪽에서 원재료를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쪽으로 옮겨서 여기서는 전구체 생산을 하고 또 에코프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의 내재와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가장 좀 잘 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장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가치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에코프로 BM에 국한된 이런 최근의 주가 흐름보다는 전체 계열사 전체로 봤을 때의 앞으로의 기업 가치, 지주사로서의 가치가 사실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간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10만 원에서 넓게 15만 원 사이 정도에서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가졌을 때 지금은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 우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오 의견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염정 팀장님의 마음속에 또 최선우주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핑거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웹툰주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뭐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 이야기가 좀 겹쳐지면서 그런 것 같은데 핑거 스토리는 또 세네 개 주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X.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종목 5였거든요. 제가 이제 오전장에 그때 골랐을 때만 해도 5였는데 지금은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X를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오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누었을 때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는 사실 아니었는데 장 후반 들면서 이제 상한가에 지금 좀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세에서 사실 좀 하락세에서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웹툰주 관련주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오늘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부분은 이제 스펙카 합병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에 입성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웹툰 웹소설 쪽에 대한 부분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영업 수익은 좋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최근 2년간 2019년부터 2년 동안 매출 성장세 한 2배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고 뭐 대부분 이렇게 중소형 웹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서 아직까지는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 기대감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있지만 이 종목은 사실은 좀 실적으로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오늘의 이제 상한가는 전체적인 약간 좀 전반적인 섹터의 좀 강세 그리고 이런 테마 성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종목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시 또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핑거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염정 팀장님이 고른 오늘 마감에 살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도전제 시장 성장성, CNT 도전제. 네. 예.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래 나노텍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아, 나노신소재. 맞아요. 이 종목도 예. 네, 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약세가 좀 있긴 하지만 소재주 쪽에서 그리고 이제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전제 쪽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전제 쪽에서의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 가능성은 2030년까지 연평균으로 한 30% 정도씩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CNT 도전제 쪽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게 이제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 대한 도전제에 대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뭐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 도전제 쪽에 대한 투자를 좀 증설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전제 쪽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역시도 이제 국내에서 생산뿐 아니고 해외 거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북미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IRA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북미 쪽에 일단 진출을 했고요. 북미 쪽에서 이제 지금 공장을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 올해 이제 말 정도에 좀 준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유럽 시장에서의 진출을 위해서 유럽에서 우리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가장 많이 지금 거점으로 삼는 쪽이 폴란드인데요. 이제 폴란드의 나노 신소재 역시도 앞으로 이제 증설 계획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 국내 셀 업체나 소재 업체 쪽으로의 어떤 원료 투입을 빠른 어떤 이동을 위해서 폴란드 쪽에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신설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맞게끔 더 빠른 성장 가속도를 좀 붙이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사실 작년에 한 2분기 정도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종목이긴 한데요. 그에 비해서 사실 최근에는 좀 조정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좀 자리가 돌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이 10만 원이었고 저점이 이제 6만 6천 원 선이었었는데요. 일정 부분은 이제 8만 원대에서의 저점에서 좀 머물러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만 원 살짝 조금 깨졌지만 네. 여전히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워낙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아무래도 수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지만, 만약에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10만 원대까지 고점까지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를 소개해 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2천 원 제시했습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 보면은 일단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금융 투자 쪽에 매도가 많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동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장 초반에는 이제 매도였다가 맞아요. 지금 그래도 한 점심때 이후로 이제 매수로 돌아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 우려라든지 앞으로 수요 감소 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쪽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다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수요 부진, 그리고 뭐 실적 우려 등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쪽에서의 대형주가 지금 조정을 받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보게 된다면 또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쪽으로의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최근에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성장주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 저점에 대한 좀 부분으로 접근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 그룹주에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좀 집중이 좀 보여졌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기관 쪽의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금융 투자가 지금 원망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이쪽에서 자꾸 매도 물량 털어내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고 계신데, 오늘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 반대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도 삼성전자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어제 같은 경우에 살짝 또 매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의 매도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매도가 좀 더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좀 긍정적으로 봤던 섹터가 그 엔터주 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 또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길지 않고 다시 또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주 쪽에서는 또 새로운 신인 그룹들의 어떤 활약으로 인해서 뭐 하이브라든지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신인 걸그룹에 대한 또 오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엔터주 전반적인 또 강세가 오늘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 오늘 하이브 그리고 YG 엔터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의 경우에도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오늘 수급 변동성에 오전에는 좀 하락하다가 오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코스피도 빨간불을 오후장에 켜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보셨다시피 금융투자 쪽에 코스닥에서는 신용 물량 때문에 양시장이 좀 부진하지 않았냐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보다 0.45% 오른 674.54포인트까지 그래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218.26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반도체주들이 좀 모처럼 반등이 특히 중소형단에서 나와줬어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대덕전자 빨간불을 켰고요. 기판의 반등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